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미래창조과학 소프트웨어 정책관 서석진입니다. 2015 디지털 인사이트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아주 절묘하게 적절한 주제를 찾아서 기획해 주신 디지털 타임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런 감사 인사 말 정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특히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돼서는 완성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좀 공유를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문제점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문제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최근에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시 약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갖춰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를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너무 SI 중심인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I 자체가 이렇게 나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SI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기업들의 노하우가, 기술이 이게 누적적으로 축적되는 어떤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IT 서비스 초창기에 대기업의 전산실에 유능한 IT 인재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이게 SI 중심으로 이게 산업이 돌아가게 되니까 사실은 유능한 IT 인재가 전산실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 SI 편중적으로, 이제 턴키 베이스 SI 편중적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도약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상품화, 제품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중요한 주제인 이제 클라우드 중심으로 이제 개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효과를 발휘해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오늘 많은 주제들도 이제 IoT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클라우드와 결부 짓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디지털 콘텐츠도 이게 유통 환경이 클라우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통과된 클라우드법, 그래서 아마 부처가 가지고 있는 행정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법의 통과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법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인덱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요한 클라우드 기업의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기업이 클라우드 법의
그 통과 진행과 관련해서 그 주가 연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해보니까 우리 3년이나 질질 끌던 클라우드법이 드디어 미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동돼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래서 클라우드법은 그 통과만으로 시장에 그 임팩트를 주는 그런 의미 있는 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뭐 정부의 어떤 체계적인 육성 근거 그리고 각종 그 법령에 의해서 아마 전산실을 이렇게 구비를 해야 이제 인허가가 나가는 그런 규제들이 55개의 법령에 들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개별 55개 법령을 고치지 않고도 전산실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풀었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마 이용자 그 보호인 것 같아요. 이용자 보호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 보호가 이게 지능법이면서도 또 이용자 보호를 하게 되면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마 그 클라우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결국 클라우드가 최종적으로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BIT 대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고객의 정보를 내 영업의 모든 노하우들이 담겨 있는 정보를 어떤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게 관리되게 한다는 거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마 이용자 보호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밖에는 다른 전제 조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클라우드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그 많은 이제 그 민간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초기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공공 수요만으로 시장을 충분히 성숙시키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대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공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그리고 정부 3.0 위원회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공공 섹터에서 민간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외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순수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먼저 그 공공 부분의 어떤 업무나 그 영역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보호의 수준, 등급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퍼블릭 클라우드로 공개하지 못할 부분은 빨리 정해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빨리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하는 것,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행자부의 G클라우드에서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정부 3.0 위원회에서도 민간 쪽으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클라우드 중심으로 정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월 27일이 클라우드법이 이제 시행일이 되는데 그 전에 뭐 종합적인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할 예정이고, 아마 여기에는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뭐 보안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고, 특히 오늘 다른 분의 키노트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금융이나 의료나 교육, 클라우드법의 네거티브 조항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의 규제를
각계 격파에서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당겨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이 문화의 인식의 확산, 비전문 기업, BIT 기업의 대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힘을 합쳐야 되고, 특히 디지털 타임스와 같은 전문지의 어떤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월 한 번씩 업계 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오픈되게 참여하는 이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를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절한 주제를 찾아서 기획해 주신 디지털 타임스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이걸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